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준결승전에서 고전했었던 선수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하지만 기습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는 아무래도 양승원에게 유리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임치영을 활용해 나가거나 동기생인 최래선이 유리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끔 양승원이 무리한 긴거리 승부를 펼쳐나가면서 착외로 밀려났었던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승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는 황인혁이 축입니다. 전일 몸싸움 밀려나면서 4착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정한들이 4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점수에 밀렸죠. 결국 황인혁 결승 진출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요. 금일은 강축입니다. 황인혁이 과연 팀 후배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이라는 거 봐서는 이번 경주도 또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5경주 결승경주 스포츠 서울배의 대상경주입니다. 대상경주라는 타이틀이 걸린 결승전 경주이긴 합니다만 일반 특성급 결승전하고는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임채빈의 후미만 막혀 나갈 수 있는 임채빈의 아군 세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채빈의 우승은 유력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채빈이 과연 팀 선배인 류재열까지 챙겨 나가면서 동반 입상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전일 끌려가는 경주전 펼쳐 나갔었던 양승원, 전일 임채빈을 상대로 좀 뭔가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해 봤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승원 차계로 밀려나면서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양승원 강자로 나서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승원이 아무래도 미원에서 나와서 충북 개인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충청권 월평팀 있습니다. 세종팀 1번하고 6번이 있어요. 이들만 활용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양승원이 22기인데 최래선도 22기입니다. 황준하도 22기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이래저래 양승원이 무리하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타겟은 임청이죠. 임청이 때려줄 것 같습니다. 양승원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기생인 최래선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래선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치영과 최래선과 임치영 중에서는 최래선의 저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3월달 들어서면 아무래도 파업했던 선수들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몸 상태 100%는 아니더라도 90%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지도만 놓고 본다면 최래선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승원과 최래선 22기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 쪽에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창이 때려주면 양승원이 몰고 갑니다. 짧게 가져가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임치영이 활용해 나갈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팀 동료 황준하를 활용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안창진도 기습작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김원종과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승원이 최래선만 의식한 견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치영이 그대로 달려나가면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치영이 버텨낸다면 이태호가 아무래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6번하고 7번입니다.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7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안창진이 끌어내서 받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 7하고 6호입니다. 6, 7하고 6호는 양승원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실력과 기량에서 월등한 양승원이에요. 양승원 놓고 때릴 임치영, 동기생인 최래선 중에서는 최래선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황인혁 전일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쫓아가지 못했어요. 따라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었다는 점에서 못내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인혁. 하지만 금일은 왕물이죠.
강축입니다. 황인혁의 후미, 황인혁이 과연 누굴 챙겨줄 것이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조주현도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 세종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금일만큼은 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조주현도 타이밍 잡고 주드로그 발에 나간다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전일도 조주현 머리 충분히 공략하다 가능하다 말씀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황인혁과 조주현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세종팀 선수들 4번과 2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주현이 앞장서고 황인혁이 이름 하락이 나간다면 김연경이 후미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연경이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금요경주 때는 저측이 나서면서 간만에 머리까지 쳤었던 김현경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것도 유성에서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세종팀 선수들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4번과 1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황인혁이 자칫 서두르는 작전 펼쳐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황인혁이 또다시 고전합니다. 고전하게 된다면 이으뜸이 이런 편성에서 직선 출발 살려나가면서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으뜸이 머리 치게 된다면 조주현하고 김연경을 묶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으뜸 머리에 조주현하고 김연경을 묶어 나가는 3.1경주권, 3.2경주권, 3.1하고 3.2, 3.1하고 3.2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인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릴 것 같아요. 후착 찾기 세종팀 조주현, 지역 선배 김연경 안에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4경주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쉬어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수성팀 선수들 김민준하고 김원진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죠. 여기에 과거 B팀 1번하고 4번은 과거 B팀 선수들이라는 점, 여기에 또 세종하고 미원 쪽 충청권 연합까지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 조용한하고 또 박용범은 87년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박용범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는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죠. 김민준하고 정태양도 파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박용범에게 아군 세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전개적으로 박병하가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힘을 쓰려고 할 것 같습니다. 박병하가 고향에서 고향 떠나서 지금 상남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김해 B팀 과거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입니다. 더군다나 상남하고 김해 B팀은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하가 힘을 써주면 발주대 위치가 좋은 박용범이 초반부터 박병하를 확실하게 활약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4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영범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최종군 몸싸움을 통해서 박영범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1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범을 중심으로 박병하 1번하고 4번 과거 김해 B팀이죠. 최정군 직선에서 출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번, 4번, 1번, 7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박병하가 또다시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박용범도 힘든 견줘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정태양의 선행을 김민준이 활약해 나가는 겁니다. 김민준의 뒤를 수성팀 김원진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김민준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머리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준이 머리치게 된다면 박용범이 쫓아갈 것 같고, 수성팀 김원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요경주도 계속해서 수성팀이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도 류재민하고 김명모 적극 공략해 드려서 10배가 넘는 조배당 안겨드렸어요. 수성팀이 완승을 거뒀었고, 그 전주에는 류재열과 김원진이 동반 입상까지 성공했습니다. 수성팀이 일요경주 때 만나기만 하면 동반 입상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준과 김원진 노려보면 배당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2번하고 1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2번하고 5번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박용범 인정하고 박병하
최종군으로 양문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5경주 스포츠 설배 대상경주 결승전입니다. 한데 대상경주 결승전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좀 민망한 편성이 짜여졌었다는 점, 아쉬움을 남겼었던 파이터들도 많이 빠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일반 레이스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결승전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채빈이 더 쉽게 우승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랑프리에 이어서 이번 대상경주까지 이어나가게 된다면 최근 대상경주 3연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변수가 류지열이 있습니다. 수성팀 선수들 있기 때문에 임채빈이 과연 류지열을 노골적으로 챙겨줄 수 있느냐가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좀 아쉬웠었죠. 인천에 류지열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배가 넘었었는데 신은섭이 정안을 잇다가 직선 취입발을 살려나갔어요. 0.005초 차이로 신은섭이 류지열을 넘어서다 보니까 인천과 류지열을 공략해 나갔었는데 인천과 신은섭으로 들어오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류지열 분명한 건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임채빈이 수성팀에서 류지열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류지열은 수성팀에서 임채빈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이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확실하게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챙겨나가기에는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은섭 몸싸움 강하죠. 정안을 받아갑니다. 정준규도 받아가게 된다면 류지열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장기가 있죠. 요즘 들어서는 본인이 직접 끌고 나갑니다. 그 점 때문에 초반부터 류지열 달고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류지열도 충분히 마크 가능하죠. 류지열이 임채빈 앞에 있으면 답은 없어요. 하지만 임채빈의 뒤를 임채빈이 힘을 쓰면 류지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면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어요. 임채빈하고 류지열 만나면 임채빈이 계속해서 류지열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정하늘에게 발목이 잡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컨디션 올라온 임채빈과 류지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저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종 완승을 한번 먼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입니다. 1번하고 6번.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정종교 대단했어요. 황인혁까지 날렸습니다. 요즘 정종교 결승전에서도 선행력 발에 나가면서 머리 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득점도 지금 정하늘 다음으로 높습니다. 정하늘하고 별반 차이도 없어요. 정종교가 끌어내서 받아간다면 1번과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6번 세종 완승 한번 보고 싶어요. 1번하고 5번 정종교 과감하게 한번 이번 편성은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관희가 힘을 쓰고 인천이 몰고 갑니다. 임채빈이 류지열 챙겨 나가려고 한다면 인천이 짧게 가져가면서 머리 칠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때려주지만 않는다면, 반바퀴 지점에서만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는다면 임채빈이 류지열을 챙겨 나가려고 후미에 있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인천의 강공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 가게 된다면 신은섭이 마크에 나갈 것 같고 정종교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2, 3하고 2호 경주권, 2, 3하고 2호는 인치환 전성기보다 더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임채빈의 류지열입니다. 정종교를 붙고 나가신 전략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당을 구입하신 다음에 보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KR레이싱 또는 경륜당을 검색하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PDF 다운 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검색하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왕 동일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호 경주 전반적으로 우수급은 상당히 좀 안정감 있다는 점, 특성급하고 선발급은 배당 나올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짜여진 경주도 있다는 점에서 편성에 따른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